이 불효 같은 년아, 네가 감히 내 아들 등골을 빼먹다 못해 어디서 근본도 없는 시를 배워서 내 아들 핏줄이라고 우겨? 내가 그 꼴을 보고만 있을 것 같아? 당장 그 더러운 뱃속 싹 다 비워내지 못해? 경찰 불러? 아니, 의사 나오라고 해!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살벌한 고함 소리,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유명 산부인과 로비 한복판에서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현장은 그 자체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운 딸 고생하지 말라고 빚 하나 없이 서울 역세권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주셨는데, 그 감사함은커녕 남자가 기죽는다며 명의를 남편 앞으로 돌리라고 강요하던 시어머니. 급기야는 멀쩡히 임신한 손주를 두고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하며 유전자 검사까지 요구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정말 듣기만 해도 혈압이 오르고 뒷목이 뻐근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통쾌하고 완벽한 결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빌런 시어머니를 참교육하는 데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그 충격적인 산부인과 로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며느리는 모욕감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멈추지 않으며 계속해서 소리쳤죠. 내 아들은 이렇게 멍청하게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 이거 당장 검사해. 네 뱃속에 든 그게 정말 우리 가문의 핏줄인지 아니면 밖에서 노란하다 생긴 잡종인지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고. 그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부정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죠. 시어머니의 손에는 며느리를 압박하기 위해 준비한 온갖 서류 뭉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거나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하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며느리를 향해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낸 며느리가 가방에서 꼬깃꼬깃 접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면전에 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이거 보세요.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예요. 이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실입니다. 며느리의 당돌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조작된 서류라도 들이밀 작정이냐? 어디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뻔뻔한지 내 눈으로 확인해주마. 시어머니는 낚아채듯 봉투를 뺏어 들고는 거칠게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순간 병원 로비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종이를 읽어 내려가던 시어머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그락푸르락했던 얼굴색이 순식간에 핏기 없는 회색빛으로 변해갔죠.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쥐고 있던 종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구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그토록 당당하던 기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걸까요? 며느리의 외도를 확신했던 검사 결과지의 친자 불일치가 아니라 시어머니 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비밀이 적혀 있었기 때문일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마치 나무 토막이 쓰러지듯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로비는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유전자 검사지, 거품을 물고 쓰러진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만삭의 며느리. 이 기가 막힌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며느리가 당해왔던 온갖 수모와 멸시,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질러온 악행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인과응보의 결정체였습니다.
도대체 결혼 생활 동안 이들 고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멀쩡한 며느리를 불륜녀로 몰아세울 만큼 시어머니의 망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내민 그 종이 한 장에는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은 며느리가 임신 사실을 알린 바로 그날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축복받아 마땅한 임신 소식을 전하던 날 밥상을 엎어버리며 며느리에게 쏟아부었던 시어머니의 첫 번째 만행. 그것은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학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분노와 경악, 그리고 통쾌한 복수의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시월드 썰보다 더 독하고 더 확실한 참교육을 담고 있으니까요. 평온했던 신혼집이 지옥으로 변하고 다시 그 지옥이 며느리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뒤집히는 그 치열했던 과정. 친정 부모님이 사준 집까지 탐내며 며느리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의 최후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유전자 검사지 한 장으로 시어머니를 기절시킨 며느리의 지능적이고 우아한 복수극, 그 서막을 여는 과거의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비극과 희극이 교차하는 지점, 바로 결혼 초기부터 삐그덕거렸던 그들의 첫 단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보통 결혼할 때 처가에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를, 그것도 대출 하나 없는 자가로 신혼집을 해왔다고 하면 시댁 반응이 어떨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복덩이다 하면서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우리 며느리분, 결혼 생활 시작부터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 남자가 처가살이하는 모양새라 기가 죽는다며 당장 집 명의를 아들 앞으로 바꾸라는 거였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마련해준 집을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땡전 한 푼 안 보탠 아들 명의로 돌리라니요.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이 사랑을 넘어선 지독한 집착이자 병적인 소유욕이라는 걸 말이죠. 남편은 30대 중반의 건장한 성인 남성인데 시어머니 눈에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5살배기 어린애로만 보이는 겁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전화를 걸어서 밥은 먹었냐? 오늘 넥타이 색깔은 뭐냐? 회사에서 누가 괴롭히지는 않냐?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감시하듯 체크를 해대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죠. 그래도 며느리는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니까 유난스러운 사랑도 그저 모성애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자신이 더 잘하고 싹싹하게 굴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그렇게 순진한 기대를 품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임신 소식을 알리던 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1년 차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어요. 남편도 펄쩍 뛰며 좋아했고요.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며느리가 직접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서 시어머니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신다는 갈비찜에 잡채, 매생이 굴국까지 퇴근하고 부른 배를 부여잡고 몇 시간 동안 땀 흘리며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그리고 뱃속에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무리 깐깐한 시어머니라도 한 번쯤은 환하게 웃어주지 않을까,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거죠. 초인종이 울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식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쓱 훑어보더니 돈 아깝게 뭘 이렇게 많이 차렸냐며 핀잔부터 주시더랍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싱글벙글 웃으며 시어머니를 자리에 앉혀드리고 남편과 눈빛을 교환한 뒤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아주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든 검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들었죠. 그 순간 식탁 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통은 어머나 하고 탄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쳐야 할 타이밍인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다 못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겁니다. 마치 봐서는 안 될 흉물이라도 본 사람처럼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사진을 식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더군요. 그러고는 며느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그 눈빛에 서린 건 기쁨이 아니라 명백한 분노 그리고 사리에 가까운 적개심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뭐냐? 애가 졌니?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차갑던지 며느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네, 어머니. 5주 차래요. 손주 보시게 된 거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애써 밝게 대답하려는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축하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악담이었습니다. 축하? 지금 축하라고 했니? 너 제정신이야? 너 지금 내 아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앞길을 막다니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할 소리입니까? 며느리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삿대질을 해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일 좀 하려는데 애가 생겨. 애 생기면 내 아들 등골 휘는 거 안 보여? 너는 집에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지 몰라도 내 아들은 이제 밤낮 없이 일해서 저 핏덩이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내 아들 잡아먹으려니구나. 아주 작정을 하고 발목을 잡네. 잡아.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억지였습니다. 며느리도 번듯한 직장이 있고 집도 며느리 쪽에서 해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부담 지을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생기면 가정에 활력이 돌고 더 행복해질 일인데 시어머니의 뇌 구조 속에서는 며느리의 임신이 곧 아들의 고생길이자 아들을 뺏기는 사건으로 입력된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아빠가 된다는 사실보다 며느리라는 존재에게 아들이 더 묶이게 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광기 어린 질투였죠. 남편이 놀라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말려봤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이 안 풀린다는 듯 씩씩거리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까짓 밥상 다 필요 없다. 먹지 마. 이런 거 얻어먹고 내 아들 신세 망칠 일 있어? 와장창. 굉음과 함께 며느리가 몇 시간 동안 공들여 차린 갈비찜이며 국그릇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깨진 그릇 조각이 거실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잡채와 뒹구는 고기 덩어리들이 마치 며느리의 짓밟힌 마음 같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참담했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튀어오른 국물이 며느리의 발등에 튀어 화끈거렸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눈앞에서 벌어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 앞에서 밥상을 엎을 수가 있습니까? 뱃속의 아기가 놀랄까봐 배를 감싸 쥐고 파들파들 떨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그 애 낳기만 해봐라. 내 아들 인생 꼬이게 만든 죄 내가 죽어서도 안 잊을 거다. 어디서 여우 같은 게 들어와서 홀려놓더니 이제는 애까지 들이밀어? 내가 호락호락하게 당해줄 것 같아?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엉망진창이 된 거실에는 음식 냄새 대신 비릿한 증오의 냄새만 남았습니다. 주저앉아 엉엉 우는 며느리와 어쩔 줄 몰라 하며 깨진 그릇을 치우는 남편. 그날은 축복받아야 할 임신 소식이 지옥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로 바뀐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밥상을 엎은 것으로 분이 안 풀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입덧을 시작하자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시작했으니까요.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질 때가 나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의 피를 말리는 시어머니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임신한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된 걸까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입덧 지옥 속에서 펼쳐진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밥상 테러, 그 기막힌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에게만 지옥의 문이 열린 셈이었죠. 남편이 출근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그 순간부터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임신 초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오고 냉장고 문을 여는 것조차 공포가 되는 그 끔찍한 입덧의 시기 말입니다. 저는 유독 입덧이 심해서 물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해 수액을 맞으며 버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바로 이 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자애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얘 홀몸도 아닌 애가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겠니? 내가 가서 좀 봐줘야지. 라며 남편을 안심시켰고 남편은 그저 우리 엄마가 고생이 많네, 고마워요. 라며 감동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집을 비우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등장하는 순간 그 자애로운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는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시어머니가 해다 주시는 반찬에 감동해야 마땅하겠지만 그 반찬통들이 식탁 위에 올려지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뚜껑을 열기도 전부터 시큼하고 쿰쿰한 도저히 음식에서 나서는 안 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제가 헛구역질을 참으며 묻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얗게 곰팡이가 핀 김치, 물이 흥건하게 고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금치 무침, 그리고 언제 만들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거무튀튀한 생선 조림이 들어있었습니다. 냄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거실 한복판에 뜯어놓은 것 같은 악취였죠. 제가 경악해서 입을 틀어막자 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다 귀한 묵은지랑 숙성된 반찬들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깊은 맛을 몰라서 탈이라니까. 내가 너 몸보신 시키려고 아끼고 아껴둔 걸 가져왔는데 표정이 그게 뭐니? 사람 정성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숙성이 아니라 부패였습니다. 썩어서 곰팡이가 핀 음식을 임신한 며느리에게 먹이려 하다니요. 제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사정하자 어머니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내 성에 무시하니? 내가 안 먹으면 뱃속에 있는 내 손주는 뭘 먹고 크라는 거야? 굶겨 죽일 작정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기세에 눌려 저는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곰팡이를 슬쩍 걷어내고 김치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혀끝을 찌르는 톡 쏘는 맛과 함께 역한 냄새가 식도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화장실로 뛰어가 위에까지 토해냈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고 있는데 거실에서는 걱정은커녕 TV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하여튼 쯧쯧 귀하게 자란 척은 혼자 다 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입덧에는 국물이 최고다라며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고소한 냄새가 나길래 이번에는 정말 나를 위해 주시는 건가 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미역국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제 혀가 마비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국이 아니라 소금물이었습니다. 아니, 소금물보다 더한 소금을 그냥 들이부은 수준이었습니다. 너무 짜서 뱉으려고 하자 어머니가 식탁을 탁 치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삼키렴. 옛말에 임신했을 때는 간을 3개 해서 먹어야 애가 똑똑하게 나온다고 했다. 어디 어른이 해준 음식을 뱉으려고 해?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짠 음식은 임산부에게 독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애가 똑똑해진다니요. 제가 기침을 하며 물을 찾자 어머니는 물병을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셨습니다. 국 다 먹기 전에는 물 못 마신다. 밥 말아서 다 먹어. 그때의 공포는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뱃속에 아이가 잘못될까봐 무서우면서도 눈앞에 시어머니가 풍기는 광기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국물을 넘기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본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파괴하려는 악의가 담긴 섬뜩한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는 소파에 힘없이 기대앉아 땀을 닦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우리 며느리 입맛이 없어서 어쩌니. 내가 하루 종일 지지고 볶고해서 차려줬는데 입도 안 대네. 라며 세상에서 제일 헌신적인 시어머니 연기를 시작하셨죠. 남편은 식탁 위에 그대로 남겨진 그 썩은 반찬들과 소금국을 보며 저에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데 좀 먹지 그랬어.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 죄송해요. 얘가 입덧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 음식이 상했는지 짠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의 연기에 깜빡 속아 저를 타박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등 뒤에서 저를 보며 승리자의 미소, 그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짓고 계셨죠. 아유 아니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내 탓이지 뭐.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면 어머니는 다시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제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이셨죠. 봤지? 내 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편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만 미친년 되는 거야. 주제 파악하고 납작 엎드려. 그 뱃속에 있는 게 정말 우리 아들 핏줄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정신적으로 저를 고립시키는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제가 친구와 통화라도 하려고 하면 옆에서 청소기를 돌리며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집구석에서 전화질이나 하고 팔자가 늘어졌네. 라며 비아냥거렸고 택배라도 하나 오면 살림 축내면서 쇼핑 중독이냐며 뜯어보기도 전에 잔소리를 퍼부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를 잃어갔고 남편에게 하소연해봤자 우리 엄마가 그럴 분이 아니잖아. 당신이 호르몬 때문에 오해하는 거야. 라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해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비참했던 건 배가 불러오면서 몸이 무거워지자 어머니의 인신공격이 외모 비하로 이어졌을 때입니다. 어휴, 꼴 좀 봐라. 살이 디룩디룩 쪄서 굴러다니겠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걸 여자로 보겠니? 관리 좀 해라. 그러다 애 낳고 남편 바람나면 다 내 탓인 줄 알아. 임신해서 튼 살과 부은 다리를 보며 걱정은커녕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는 시어머니.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하나하나 꽂혔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친정엄마가 보내준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인기척도 없이 현관문을 따고 들어온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대뜸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사돈어른은 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머니 오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고 처먹고만 있어. 가정교육이 문제야, 가정교육이.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모욕에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라고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식탁 위에 있던 과일 접시를 바닥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과일 조각이 바닥에 뒹굴었고 어머니는 표독스러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다가오셨습니다.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내가 너 사람 만들어주려고 이러는 거야. 감사한 줄 모르고.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며 저는 서러움에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혀를 끌끌 차더니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켜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마치 제가 우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요. 그 태연함, 그 뻔뻔함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구나. 내가 죽거나 이 사람이 죽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끝날 싸움이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당하고만 있을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이 없을 때마다 벌어지는 이 기가 막힌 만행들, 썩은 음식과 폭언, 그리고 교묘한 이중인격적인 태도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억울해서 일기처럼 적어두었던 것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증거가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하길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의 광기는 뱃속의 아이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입덧 지옥보다 더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음식으로 사람 피를 말리는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의 광기는 이제 며느리의 배가 불러올수록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밥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고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지더랍니다. 단순히 미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의심하고 탐색하는 아주 불쾌하고 끈적한 시선으로 며느리의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주가 궁금해서 저러나 싶었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괴팍해도 핏줄에 대한 애착은 있겠거니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정말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잠시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기 전에 시어머니가 대뜸 며느리의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뱉은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라 섬뜩한 취조였습니다. 너 솔직하게 말해라. 그 뱃속에 있는 거 정말 내 아들 핏줄 맞니? 순간 사연자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시어머니는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아주 작정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논리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시어머니 주장은 이랬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걔는 워낙 성격이 예민하고 깔끔 떨어서 피곤하면 부부관계 같은 거 할 애가 아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애가 들어서냐? 이건 분명히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사연자분이 너무 황당해서 입을 떼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다이어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들의 야근 일정과 출장 스케줄을 시어머니가 몰래 기록해둔 달력이었습니다. 세상에 다 큰 아들의 스케줄을, 그것도 부부관계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기록하고 있었다니 소름이 쫙 끼치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달력을 펴서 날짜를 짚어가며 며느리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날은 우리 아들 야근하느라 새벽에 들어왔고, 이날은 주말인데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잤다고 나한테 통화로 그랬어. 그런데 배란 일이 언제였다고? 계산이 안 맞잖아, 계산이. 너 혹시 결혼 전에 만나던 놈 있었지? 그 놈이랑 정리 안 하고 우리 순진한 아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 아니냐고.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상상인가요? 며느리를 부정한 여자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아들을 무슨 판단력도 없는 바보 천치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연자분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세요? 저희 부부 문제예요. 남편이랑 계획해서 가진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고 따져 물었지만 이미 망상에 사로잡힌 시어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획은 무슨 계획? 너 혼자 계획했겠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뻐꾸기 탕난하듯이 남의 둥지에 알 낳는 년들이 한둘인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남의 씨앗 키우는 꼴 절대 못 본다. 당장 병원 가서 검사해. 친자 검사 결과 가져오기 전에는 나 이애 내 손주로 인정 못한다. 친자 검사라니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두고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두고 친자 확인을 하라니요. 이건 며느리에 대한 인격 살인이자 태어날 아이에 대한 끔찍한 모독이었습니다. 산전 유전자 검사라는 게 뭡니까? 뱃속의 양수를 채취하거나 산모의 피를 뽑아서 확인하는 건데 멀쩡한 임신부에게, 그것도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해서 그런 검사를 강요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심지어 시어머니는 비용은 내가 댈 테니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 예약 잡으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살벌한 걸 보고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사연자분은 남편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터져 나와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가 한 말을 다 일러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복장이 터집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화를 내며 어머니를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이러는 겁니다. 아니, 엄마는 왜 또 그런 소리를 해? 여보, 엄마가 요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래. 그냥 당신이 이해해. 엄마가 나를 워낙 끔찍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이해? 이걸 이해하라고요?
자기 와이프가 밖에서 딴 남자 아이를 배웠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걸 엄마의 사랑으로 포장하는 남편의 태도에 사연자분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 집구석은 정상이 아니구나. 남편도 시어머니의 저 병적인 집착을 그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방관해왔구나. 이대로 흐지부지 넘어가면 나는 평생 의심스러운 며느리, 아들 잡아먹은 년 소리를 듣고 살겠구나. 그 순간 사연자분의 눈물 젖은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존 본능이 깨어난 거죠. 억울하다고 가슴만 치고 있어봤자 저 모자의 망상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되 그 결과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시어머니가 뼈저리게 감당하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울음을 딱 그치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아주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친자 검사합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펄쩍 뛰며 거부할 줄 알았는데 순순히 나오자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검사에서 어머니 아들 핏줄인 거 확실하게 나오면 그날로 저 어머니랑 인연 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시는 아들, 평생 얼굴도 못 보게 할 거예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각서 쓰세요. 그거 아니면 저 검사 안 합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협박을 해? 찔리는 게 없으면 못할 거 없지. 어디서 큰 소리야? 내 아들 핏줄 아니기만 해봐라. 그날로 내 부모님이 해준 그 집이고 뭐고 다 토해내고 몸만 쫓겨날 줄 알아.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연자분은 그 악다구니를 들으며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뱉은 그 말이 자신이 파놓은 그 무덤이 얼마나 깊고 끔찍한 것인지를요. 며느리가 외도를 저질렀을 리 만무하고 뱃속의 아이는 당연히 남편의 아이일 텐데 사연자분은 왜 이렇게까지 강수를 뒀을까요? 단순히 결백해서? 아니면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아니요, 사연자분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자 검사가 단순히 내 아이가 맞다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견고한 아들바보의 성을 무너뜨릴, 아니 이 집안 전체를 뒤집어 놓을 핵폭탄이 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조차 모르는 시어머니 혼자만 알고 덮어두려 했던 과거의 어떤 진실이 이 검사 한 번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결전의 날이 잡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병원까지 자기가 지정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의사를 매수해서 결과를 조작할까봐 자기 지인이 원장으로 있는 산부인과로 예약을 잡아버린 겁니다. 치밀하다 못해 징글징글하죠? 검사 당일 아침 시어머니는 아들 집으로 찾아와 며느리를 감시하듯 차에 태웠습니다. 가는 내내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밝혀진다. 내 촉이 틀린 적이 없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오늘이면 다 나온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며느리의 부정을 확신하는 그 모습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연자분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배를 감싸 쥐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사단이, 그리고 그 결과가 가져올 파국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내리는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사들에게 큰 소리로 여기 유전자 검사하러 왔는데요. 확실하게 해주는 거 맞죠? 라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임신부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봐라, 내가 며느리의 부정을 밝혀내는 정의의 시어머니다라고 광고라도 하듯이 말이죠.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
시어머니는 다리를 꼬고 앉아 며느리를 째려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실 짓고 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불어. 누구씨야? 그 말에 사연자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시겠어요? 나중에 결과지 보고 쓰러지지나 마세요. 그 차분하고 서늘한 경고에도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쓰러져? 쓰러지는 건 너지, 이 앙큼한 거사. 라고 받아치며 자신만만해했죠. 드디어 간호사가 사연자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사연자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그 뒤를 바짝 쫓아 들어갔습니다. 마치 범인을 호송하는 형사처럼 말입니다. 차가운 진료실 공기, 의사의 건조한 말투, 그리고 며느리의 팔에 꽂히는 주사바늘. 시어머니는 그 모든 과정을 매의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피가 튜브에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도 시어머니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피가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검사는 순식간에 끝났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며칠은 사연자분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기다림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를 내쫓을 명분을 얻기 위한 기대감의 시간이었지만 사연자분에게는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종지부를 찍을,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오만함이 산산조각 날 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그토록 확신하던 내 아들의 씨앗이 아니다라는 망상, 그 결과가 담긴 종이 한 장이 어떤 태풍을 몰고 올까요? 산부인과 로비가 뒤집어질 그날의 사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날이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그 끔찍한 광기를 다시 한번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아니 전리품을 챙기러 가는 약탈자처럼 기세등등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입지도 않던 새빨간 립스틱을 입술 라인보다 더 크게 아주 쥐 잡아먹은 듯 칠하고 나타나서는 현관문을 나서기도 전부터 혀를 차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경멸을 넘어선 어떤 희열 같은 것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그것도 자기 며느리의 파멸을 확신하며 즐거워하는 그 표정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의 공기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흥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들떠있는 그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기이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손이 하얗게 질려있는 게 보였지만 그는 끝내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이 험악한 분위기를 느낄까봐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습조차 안 잊고 온 지 백미러를 통해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모성에 있는 척하지 말라고, 그 뱃속에 있는 게 내 아들 핏줄이 아닌데 무슨 놈의 태교냐며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며느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착한 산부인과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곳이라 이른 오전부터 대기하는 산모들과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는 부부들, 설레는 얼굴로 순서를 기다리는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이 세 사람의 분위기는 마치 흑백 영화처럼 이질적이고 삭막했습니다. 접수대 앞에 선 시어머니는 간호사가 이름을 묻기도 전에 카드를 집어 던지듯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유전자 검사 결과 들으러 왔다고, 아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왔다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목소리를 좀 낮춰달라고 부탁했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상식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자랑스러운 훈장이라도 되는 양 어깨를 으쓱거리며 대기실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어머니의 입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발을 까딱거리며 옆에 앉은 며느리를 툭툭 쳤습니다. 떨리냐고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면 위자료 소송은 안 걸고 조용히 내쫓아주겠다며 선심 쓰듯 말하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며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사정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산모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으로 복숭아를 찾더라. 내 아들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냄새만 맡아도 기절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은 꼴이라며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주변 사람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시어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광기 어린 눈빛은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며느리를 흘끔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고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편이어야 할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그 순간에 철저한 방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은 며느리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TV에서 막장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며 저게 내 미래라고 꼴 좋게 쫓겨날 준비나 하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쳤다며 늙은 시어미를 때리려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습니다.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오고 간호사들이 뛰어왔지만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치는 시어머니를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는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전현이 밖에서 씨를 받아와서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 한다고 내가 오늘 그 증거를 잡으러 왔는데 저게 무서워서 나를 때린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에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배가 뭉쳐오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며느리의 고통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승리, 며느리의 파멸, 그리고 아들 명의로 돌아올 그 집 생각에만 사로잡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진료실 모니터에 드디어 며느리의 이름이 떴습니다. 띵동 하는 알림음과 함께 간호사가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들어오라고 호명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닥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내고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거칠게 밀치고 진료실 쪽으로 먼저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위풍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뒤를 따랐고 남편은 여전히 쭈뼛거리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진료실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의사 선생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그 종이 저한테 먼저 주세요. 제가 확인해야 합니다. 라며 다짜고짜 책상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밀봉된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쥔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제 곧 며느리를 내쫓을 수 있다는 자신의 촉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는 극도의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를 노려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네 인생도 이제 끝이다.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면 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알거지로 나앉게 될 거다 라고 속삭이듯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과장된 몸짓으로 봉투의 입구를 찢었습니다. 찍 하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진료실 안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며느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진실, 아니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망상 속의 진실이 아닌 진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꺼내 펼쳐들기 전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봐줄까 했는데 넌 눈빛이 글러먹었다고 이제 이 종이에 적힌 글자가 내 목숨줄을 끊어놓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마치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검사 결과지를 촥 펼쳐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바쁘게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이 과연 누구를 파멸로 이끌지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병원 로비 한복판은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의사들도 진료를 기다리던 산모들도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겠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에게는 그 시선들이 마치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관객들처럼 보였나 봅니다. 삿대질을 해대는 시어머니의 손가락 끝이 제 코앞까지 다가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현이 내 아들 등골을 빼먹다 못해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애를 배에 품고 와서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 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악에 바친 목소리가 병원 천장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제지를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들의 팔을 뿌리치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오늘 저 불려우 같은 년의 가면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라고 바닥에 드러놓을 태세였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시어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는 동정 여론도 있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며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는 시선들도 느껴졌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던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아니라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가소롭게 느껴질 정도로 머릿속이 냉정하게 식어 있었죠. 저는 핸드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끝을 잡은 손에 땀이 찼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성방가가 절정에 달해 제 배를 가리키며 저 뱃속의 덩어리가 증거라고 소리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원하시던 게 바로 이 종이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하고 서늘했습니다. 그 차분한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광기로 번들거리던 눈동자가 제 손에 들린 흰 봉투에 꽂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시어머니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내가 얼마나 뻔뻔하게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아챘는지 종이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났고 제 손끝이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시어머니의 손은 흥분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쫓아낼 결정적인 명분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죠. 주변의 정적 속에서 봉투가 뜯어지고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펼쳐드는 그 짧은 몇 초의 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검사 결과지의 상단부터 빠르게 훑어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찾고 있는 단어는 단 하나, 친자불일치였을 겁니다. 그 단어를 찾아내서 제 얼굴에 종이를 집어 던지며 승리의 미소를 지을 상상을 하고 계셨겠죠. 하지만 결과지를 읽어내려가는 시어머니의 표정 변화는 정말이지 볼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콧김을 뿜어대던 얼굴이 첫 번째 줄을 읽고 나서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읽었을 때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일치라는 단어가 있어야 할 곳에 적힌 99.99% 일치라는 숫자를 본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단순한 친자 확인서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과지 하단에 적힌 특이 사항과 유전자 분석 코멘트를 읽어내려가던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그락푸르락했던 분노의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핏기가 싹 가시더니 창백한 회색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종이를 쥔 양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종이를 들여다보았지만 인쇄된 활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위세등등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늙은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가 시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오직 시어머니의 뼈에 사무치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말이죠. 어머니,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죠? 제 아이는 확실히 그의 핏줄이 맞는데 유전자 상의 특이점이 발견됐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이건 아주 가까운 직계 가족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희귀한 유전 형질이라고요. 근데 그게 아버님 쪽 유전자가 아니라면서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헉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컥컥거리며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시어머니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초점은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꽁꽁 숨겨왔던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며느리의 손에 의해 열려버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이거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야. 니년이 감히.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처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풀리면서 검사 결과지가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시어머니의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뒷목을 잡을 새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옆으로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입은 뻐끔거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허공을 휘젓던 손은 갈 곳을 잃고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어머! 저기 사람 쓰러졌어요. 빨리 의사 선생님 불러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몰려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오고 보안 요원들이 인파를 통제하며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검사 결과지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올려다보는 시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들이미는 의료진들 사이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살려달라는 애원과 들켜버린 비밀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나에게 준 모욕과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눈빛으로 말해주었죠. 들것에 실려나가는 시어머니의 손은 허공을 허우적대며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아버님도 그 자리에 없었지만 설령 있었다 해도 지금의 시어머니를 구원해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시어머니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본인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던 방식으로 빠져버린 꼴이었으니까요. 응급실로 급하게 이동하는 침대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저는 손에 쥐어진 결과지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의 감촉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며느리의 부정을 확신하며 유전자 검사를 강요했던 그 오만함이
결국 본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로비에 남겨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소음들이 마치 저의 승리를 축하하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이제야 막힌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폭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럼 원 없이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던 그 대단한 핏줄의 진실이 거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요. 병원 로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목소리는 유난히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제가 건넨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셨죠. 마치 그 안에 며느리의 부정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라도 들어있는 양 승리에 도취된 표정으로 봉투를 뜯어내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종이를 꺼내드는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을 향해 보란 듯이 혀를 차며 어디 감히 뻐꾸기 새끼를 우리 집안에 들이려 했냐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정확히 3초 뒤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검사 결과지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거기 적혀 있잖아요. 친자관계 성립 99.999% 일치. 당신 아들, 제 남편의 아이가 확실하다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숨이 턱 막힌 사람처럼 헙하고 헛바람을 들이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제가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분명 이 결과를 보고도 조작이니 뭐니 하며 또 다른 억지를 부리게 뻔했으니까요. 예상대로 얼굴이 시뻘개진 시어머니는 곧바로 고개를 쳐들며 악을 쓰려 하셨습니다. 요즘은 돈만 주면 이런 종이 쪼가리 위조하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어디서 사기를 치냐고 달려들 기세였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입을 떼기도 전에 더 깊숙이 숨겨두었던 진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 어머니. 아직 놀라긴 이르세요. 뒷장을 보셔야죠. 진짜 재밌는 건 그 뒤에 있거든요. 제 싸늘한 미소에 시어머니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는지 움찔하셨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손길은 이미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병원 로비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결과지를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흑빛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의 씨가 중요하다고. 근본 없는 피가 섞이는 건 죽기보다 싫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서비스로 하나 더 검사했어요.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지 확인하는 김에 남편이 정말 아버님의 친아들이 맞는지까지 확실하게 확인해드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회심의 일격은 단순한 친자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괴롭혔던 그놈의 고귀한 혈통 타령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저는 남편의 칫솔뿐만 아니라 시아버님이 쓰시던 면도기까지 몰래 챙겨 유전자 검사기관에 의뢰를 맡겼던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하는 심정으로 진행했던 검사였는데 결과는 저조차도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지 중앙에 선명하게 박힌 붉은 글씨, 친자관계 불성립. 시어머니는 그 글자를 보고 또 보며 마치 글자를 지워버리려는 듯 손가락으로 거칠게 문질러댔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쉰 소리만 새어나올 뿐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당신이 그토록 며느리를 의심하고 닥달하며 지키려 했던 그 대단한 가문의 핏줄이 사실은 당신의 부정으로 인해 이미 30년 전부터 끊겨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너 2년. 이거 다 가짜야. 모함이야.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처럼 비명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 잡으려다 자기 무덤 팠네. 세상에 저 여자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을 남편 자식이라고 속이고 살았던 거야?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려던 걸 그대로 돌려받았네. 쯧쯧.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쑥덕거림이 화살처럼 시어머니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임신 소식 알린 날 밥상 엎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근본도 모르는 씨앗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감히 내 아들 발목을 잡냐고 하셨죠? 이제 보니 그 말 며느리인 저한테 하신 게 아니라 거울 보고 어머니 자신한테 하신 말씀이었네요.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보이지 않는 주먹에 명치를 3개 얻어맞은 사람처럼 휘청거리셨습니다. 평생을 완벽한 안주인으로 고고한 시어머니로 위장해 살아왔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비밀이 며느리에 의해, 그것도 당신이 판 함정에 당신이 걸려들어 세상에 까발려졌다는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동공은 갈 곳을 잃고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가쁘게 몰아쉬던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들, 내 아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시어머니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더니 이내 손에 들고 있던 검사지를 허공에 흩뿌리며 뒷목을 잡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대리석 바닥에 쓰러지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과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오는 소란 속에서도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쓰러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하얀 종이들이 마치 시어머니의 패배를 선언하는 백기처럼 그녀의 몸 위로 팔랑거리며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가 기절한 바로 그 병원 로비의 전광판에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출산이라는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밀었던 진실의 칼날이 시어머니의 가장 아픈 급소를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쓰러진 시어머니의 찌그러진 얼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속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지만 이제 그 눈빛은 저를 향한 비난이 아닌 동정과 경악 그리고 통쾌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해 공개 망신을 주려던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장본인이었다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 앞에서 누구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급하게 119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제 검사 결과지, 즉 친자 일치가 적힌 종이만 소중하게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친자 불일치 종이는 시어머니의 손 닿는 곳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깨어나시면 가장 먼저 보시고 이 현실이 꿈이 아님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시라고 말이죠. 어머니, 이제 연극은 끝났어요. 아버님도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가짜 성은 이제 무너져 내릴 일만 남았습니다. 속으로 뇌까리며 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마치 엄마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하듯 툭 하고 태동을 보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의 끝이, 그리고 진정한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추악한 진실을 남편과 시아버님 앞에 낱낱이 고발하고 제 삶을 되찾는 일뿐이었습니다. 쓰러진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임신 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남편, 아니 그 멍청한 남자가 의사를 붙잡고 물었죠. 어머니 상태가 어떠시냐고, 혹시 큰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뇌출혈이라도 온 건 아니냐고 울먹거리는데 의사의 대답이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환자분, 신체적 징후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혈압도 맥박도 너무 건강하세요. 그냥 눈을 안 뜨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터져 나오려는 헛웃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역시나 불리해지니 시전하는 그놈의 기절쇼였던 거죠. 저는 의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1인실 침대 위 시어머니는 세상 모르고 잠든 척 연기 대상감의 표정 연기를 펼치고 계시더군요.
그 옆에 놓인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이고 힘찬 B-B- 소리를 내며 그녀의 건강함을 증명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눈 감고 계셔도 소용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건강하시다고. 그리고 지금 주무시는 척 해봤자 이 검사 결과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쐐기를 박듯 아까 산부인과 로비에서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종이 한 장을 다시 펼쳐들고 읽어내려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친자 관계 성립. 네, 제 뱃속의 아이는 제 남편 어머님 아들의 핏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하도 의심하시길래 혹시나 해서 검사 항목을 하나 더 추가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어머님이 예전에 우리 집안 핏줄은 씨가 다르다며 아버님 머리카락까지 뽑아서 유전자 대조해 보라고 닥달하셨던 거요. 그 순간 죽은 듯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손에 든 종이를 낚아채려 했지만 제가 더 빨랐죠. 저는 종이를 뒤로 쓱 빼며 싸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본인이 그렇게 원하던 팩트체크잖아요. 여기 아래쪽 보세요. 조부와 손자의 유전자 불일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맞는데 남편은 아버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세요? 어머님이 그토록 자랑하던 뼈대 있는 집안의 대를 끊어놓은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님 본인이시라고요.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그 아들을 볼모로 며느리들을 괴롭히고 남편인 시아버지 위에서 군림해왔던 그 철옹성 같던 권력이 종이 한 장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병실 문가에서 들려온 낮고 굵은 목소리. 언제 들어오셨는지 시아버님이 지팡이를 짚은 채 서 계셨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집안일엔 무관심하셨던 아버님이지만 지금 그분의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아빠, 그게 무슨 하며 얼버무렸지만 아버님은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침대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시어머니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에요. 이건 모함이에요. 전현이 조작한 거야. 시어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에 들린 검사지를 낚아채 꼼꼼히 읽어보시더니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서글프고 섬뜩하던지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평생 남의 자식 새끼 키우느라 등골 빠지는 줄도 모르고 당신 나를 기만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30년을 감쪽같이 속여. 아버님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아버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한 노파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털썩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더군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어머니의 추악한 진실을 동시에 마주한 그 얼굴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아니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를 일도 없겠네요. 아줌마. 본인이 뱉은 말은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며느리 외도 의심해서 집안 망신시킨 대가가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명의로 집 바꾸라고.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마련해 주신 내 집을 뻐꾸기 새끼한테 넘겨줄 순 없지.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까 토달지 말고 도장 찍어.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으며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하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아이?
당신 엄마가 내 아이 부정할 때 당신 한마디라도 했어? 썩은 반찬 먹일 때 말리기라도 했냐고. 방관도 학대야. 당신은 아빠 자격 없어. 병실을 나오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아버님의 고함, 그리고 남편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를 빠져나와 들이킨 바깥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달콤했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시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황혼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으셨고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며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시어머니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산다고 하더군요. 그토록 아끼던 아들은요? 친아버지도 아닌 사람에게 얹혀 살 수 없어 쫓겨났고 저에게 매일같이 용서를 비는 문자를 보내오지만 저는 가차없이 차단 목록에 추가할 뿐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요. 지금 저는 부모님이 해주신 아늑한 신혼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엄마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만약 제가 그때 시어머니의 기에 눌려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다면 혹은 남편 기 살려준답시고 명의를 바꿔줬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 따위는 개나 줘버리세요.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결국 나를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하지만 그 똥이 내 앞길을 막는다면 아주 시원하게 치워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법입니다. 바로 저처럼요. 이제야 진정한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대리 만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